이모, 청소 좀 제대로 해요. 30년 전 나를 괴롭히던 그녀가 오늘도 나를 무시했습니다. 경비 아줌마, 청소하는 사람. 그녀의 눈엔 내가 그렇게만 보였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 앞에 앉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그녀.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회의실에서 벌어질 반전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모, 2층 청소 좀 깨끗이 해요. 손님들 오잖아요. 그 목소리에 나는 빗자루를 쥔 손을 잠시 멈췄다. 5층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박선미.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를 촌년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아이였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 아니, 더 심했다. 이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이모라고 불렀으니까. 네, 고객님. 바로 깨끗이 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나를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빗자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내 이름은 이정화. 올해 58이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치료비로 집도 저축도 다 날렸다. 딸아이는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겸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복도 불을 켜고 쓰레기를 치우고 민원을 듣는 게 내 하루였다. 부끄럽지 않았다. 아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박선미. 그녀는 고등학교 때도 이랬다. 집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나를 깔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 굴었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 전학을 온 아이였고 교복도 헝겊을 물려받아 입었다. 점심시간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도서관 구석에 숨어 지냈다. 정화야, 너 집에 화장실도 없지? 선미가 반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음이 터졌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작아졌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를 피했다. 졸업 후엔 완전히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기 시작했다. 먼지가 날렸고 내 눈가가 조금 따가웠다. 울고 싶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우리 단지 건물 매입 예정자 미팅 안내 11월 8일 오후 2시. 그리고 그 미팅 참석자 명단에 박선미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선미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과연 정화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 안에는 따뜻한 가족이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TV를 보며 웃고 내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나는 한때 그런 삶을 살았다. 남편 김태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우리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딸아이 수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노후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다. 암이었다. 여보, 괜찮아. 치료하면 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집을 팔았다. 적금을 깼다. 보험금도 다 썼다. 그래도 부족했다. 공장도 문을 닫았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남편은 3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나는 혼자가 됐다. 딸 수진이는 결혼 후 미국으로 갔고 나는 서울에 남았다. 수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 일자리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일이었다. 아파트 단지 경비 겸 청소원.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쉬는 날은 한 달에 4번. 힘들었지만 나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매일 아침 복도 불을 켜는 게 내 일이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단을 닦았다.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 때 도와드렸다. 정화 씨 덕분에 우리 단지가 깨끗해요. 관리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뿌듯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선미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모, 여기 담배꽁초 좀 치워요. 복도에 냄새 나는데 청소 안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해?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청소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삶 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오늘 박선미를 만나고 나서 나는 알았다. 아,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아이구나. 30년 전 교실 구석에서 움츠러들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아이.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때 핸드백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것. 여보,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해뒀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서류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열기가 무서웠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이정아 명의 아파트 상가 지분 30% 보유 확인서.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조용히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 이게 힘이 되길 바라. 서류 뒷면에 남편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나는 그 종이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이정아 대표님, 회의실로 들어오시죠.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평소처럼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재킷을 입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네,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박선미의 눈이 커졌다. 그녀 옆에 앉은 투자자들도 나를 힐끔 쳐다봤다. 저 사람은 경비 아줌마 아니에요? 선미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다 들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 자리로 걸어갔다. 테이블 상석. 바로 선미 맞은편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대표님.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인사했다. 선미의 얼굴이 굳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까딱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실례지만 이정아 씨는 왜 여기 계세요? 회의 참석자 명단에 없었는데. 선미가 관리소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이정아 대표님은 이 건물 상가동 지분 30%를 보유하신 공동 소유주십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선미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 옆에 앉은 투자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뭐라고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0%요? 그게 무슨... 네. 정확히는 32%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등기부등본, 지분 확인서, 남편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넘어온 증여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다. 선미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놀라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겨둔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왜 경비 일을? 생계 때문이었어요. 지분이 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관리비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제가...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모, 청소 좀 깨끗이 해요. 기억하시죠?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자, 이제 회의 시작할까요? 건물 매입건에 대해 제 의견도 있거든요. 내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선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다. 이정아 대표님, 다음 주 계약서 검토 회의 때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그때 뵙죠. 복도로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박선미였다. 그녀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가가 붉었다. 정아 씨 아니, 이 대표님.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진심이에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당신이 그냥 경비원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경비원.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선미 씨, 그게 문제예요. 선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경비원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청소하는 사람이면 무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경비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복도 불을 켜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어르신들 짐 들어드리는 게 자랑스러워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선미 씨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하는 것 정도로만 봤죠.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선미 씨는 저를 촌년이라고 불렀죠. 반 아이들 앞에서 너 집에 화장실도 없지? 라고 물었어요. 그때도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한 것 정도였죠. 정화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미 씨 눈엔 제가 여전히 그 촌년이에요. 다만 이번엔 경비 아줌마로 바뀌었을 뿐이죠. 선미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선미 씨, 전 선미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선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요? 사람은 직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요.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사장님이든 변호사든 우리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요.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나는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다. 다음 주 회의 때 뵙겠습니다. 박 대표님.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박선미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피곤했지만 평온했다. 이제 끝이야.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단지를 산책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새로운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덕분에 좋은 자리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열심히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복도를 걷는데 5층 엘리베이터 앞이 보였다. 일주일 전 그 자리. 박선미가 나를 내려다보며 이모라고 불렀던 그곳.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때였다. 정화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선미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수수한 재킷에 간단한 가방. 화장도 옅었다. 선미 씨. 나는 담담하게 그녀를 불렀다. 오늘 계약건으로 다시 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미는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제대로. 이미 사과는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어요. 선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눈빛이 진지했다. 정화야, 나 30년 동안 잘못 살았어.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남들보다 잘나면 그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무시했던 건 사실 내가 불안했기 때문이야. 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더 너를 짓밟았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너는 가난했지만 착했어.
친구들이 너를 좋아했어. 선생님들도 너를 예뻐했어. 나는 그게 싫었어.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가진 건 돈뿐이었거든. 그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난 돈으로 모든 걸 평가했어. 사람도 관계도 전부. 선미야. 미안해, 정아야. 정말 미안해. 선미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미야, 나도 미안해. 선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나도 너를 미워했어. 30년 동안. 그 미움 때문에 힘들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이제 알겠어.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더라. 미워하면 나만 지치고 나만 아파. 정아야.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 너도 나도 우리 다 놓아주자.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아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선미야. 응?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지 마. 경비원이든 사장님이든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야. 알았어. 선미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난 이만 갈게. 응. 조심히 가. 선미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복도에 남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했다. 여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당신이 남겨준 것 덕분에 난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누가 뭐라 하든 무시하든 상관없다. 나는 나로 살 거다. 당당하게. 사람은 결국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경비원도 청소부도 사장님도 변호사도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